아니 식사를 안 하고 오셨어요. 저쪽에서 이제 뭐 부탁 하시면은 저는 사실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스타세요. 김홍석 원장님이지만 그 의사분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제 그 강연을 직접 다니시기 때문에 I'm not where I'm supposed to be. I'm going in circles, going in circles. I should get away from here. There's a better place for me, better place for me. Trying to play my symphony, but there's so much noise around, so much noise around. Constantly fighting for space. I need to clear my mind, need to clear my mind.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신년에 또 이렇게 또 화장품 강의를 또 저한테 의뢰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시기도 하고요. 저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또 큰 자리에서 또 강의를 하게 돼서 또 정말 기쁩니다. 그냥 피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또 있고요. 관리샵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고객들이 왔을 때 일단 문제가 있는 피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평소에 겪을 수 있고 평소에 느꼈던 그런 궁금함을 좀 해결해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A sparkle lights a fire. I'm high, I'm a butterfly, a blooming flower, but I am thirsty. A drop of water and another drop of water. Sunlight, I'll soon be rising. 자, 이런 화장품을 바를 때는 피부에 바른다. 피부에 바른다는 이야기는 피부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물론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들어가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영향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원래 원칙은 거의 대부분의 성분들은 피부에 어디? 표피에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얘기하면 제일 우리 중요한 피부 구조는 진피죠. 그 진피 말고 또 뭐 있어요? 진피 위에 표피, 그 다음 피하지방 나와 있죠. 우리 이렇게 배웠죠. 피부의 구조 틀렸습니다.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렇죠. 경계부죠. 경계부는 경계부 자체가 되게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자, 세포가 분열해 나가는 과정에서 세포가 올라가죠. 그래서 나중에 어디 가요? 표피에서 올라가면 각질층까지 올라가죠. 왜 세포가 위로 가냐는 거예요. 세포가 길이 있어요? 왜 위로 갈까요? 밑으로 내려갈 방법이 없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단 근데 올라가는 이유는 분명히 세포가 분열되고 많아지는 과정에서 더 이상 갈 수 있는 길이 아래로는 없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변화가 생기죠. 그리고 바뀌는 과정들이 각질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에 되는 층이 각질층이죠. 그래서 우리가 벗겨지는 피부 표면에 닿는 그게 되는 거죠. 즉, 이 경계부가 만약에 정상적인 세포가 무너뜨린다. 그게 뭐예요? 암이죠.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죠? 상피내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암세포가 만들어졌어. 만들어지는 것들이 뭘 뚫고 나가야 암이죠. 그 직전에 딱 정상적인 조직은 잘 유지하고 있고 그 세포만 안에 전부 다 암세포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뚫고 나오는 순간 일기예요. 무조건. 그래서 상피내암은 단계는 기는 없지만은 암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상처가 나면 신호가 쫙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표피부터 진피부터 여러 가지 신호 전달을 받으면서 상처를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쫙 달려들어서 그걸 메우는 과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상처 재생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나올 때 이런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진피 표피 경계부는 어떤 느낌이냐면 계란판 두 개 딱 붙여 놓으면 옆으로 안 당겨지죠. 그게 피부의 경계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쭉 밀면 쭉 찢어지잖아요. 젊은 사람들 안 찢어지죠. 왜냐하면 이게 이런 구조로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웬만한 자극, 여러분들 힘이요, 세포 입장에서 볼 때는 타노스 수준입니다. 그렇잖아요. 세포가 사람의 힘으로 사람 피부를 문지르는데 피부가 멀쩡하게 있다고? 그 작은 세포가 견디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이런 잔잔한 구조물이 아주 촘촘하게 탁 얽혀 있으니까 이게 웬만한 장력에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번개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사지나 관리할 때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들 너무 세게 하면 멍 닫고 다 터지고 벗겨지고 하는 게 요 진피 표피 경계부가 나이가 들수록 완만해져요. 그래서 이런 기저층부터 각질층까지 올라가는 표피의 한 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각질층이다. 그래서 화장품은 어디에 주로 영향을 주느냐? 바로 그 중에 요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요까지 거의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거의 대부분. 자, 피부에 있는 상재균이 뭐 어떻고 저쩌고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여기. 피부의 pH가 어쩌고 저쩌고 다 여기입니다. 그럼 화장품이 영향을 주는 거는 거의 다 여기죠. 이걸 뚫고 한번 들어오면요, 요부터는 상당히 다른 구조입니다. 그래서 피부 표면은 물을 좋아해요, 싫어요? 오랜 기간 동안 오면서 물이 우리 피부에 닿았을 때 이 피부에 있는 물은 우리한테 좋지 않은 걸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단, 요 한 층을 뚫고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달라져요. 물을 엄청 좋아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방울 여기 떨어뜨리면 물방울 스펀지처럼 쫙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들어갔으면 제품품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을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분이 잘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거를 잘 해주긴 여러 가지 원료를 사용해서 만들어준 게 화장품이에요. 즉, 이 층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 안에 있는 성분들이 표피까지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냐가 사실은 모든 거의 관건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요즘에 또 뭐죠? 오케이, 니들 MTS 같은 거 좀 구멍 내죠? 뭐예요? 요거 홀 좀 내가지고 안에 더 쉽게 침투되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 과정의 노력인 거죠. 즉, 요즘은 이런 드럭 딜리버리라고 하는데 유효 성분들을 피부 안으로 어떻게끔 잘 넣게끔 만들어 주는 거에 좀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법들이 나와 리포점, 나노점 뭐 등등등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고, 안 되면 이제 MTS로 밀고 레이저로 하고 초음파로 넣고, 자, 이런 과정들이 뭐예요? 결국 요거 하나 때문에 그래요. 이거가 사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자, 진피를 뚫고 들어간다. 그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자, 왜 진피가 좋은 거 아니에요? 진피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생쌀이에요, 생쌀. 여러분 상처 나면 벗겨지잖아요. 그게 진피예요. 거기 화장품 떨어뜨려 보세요, 한번. 괜찮으면 이거 다 벗겨내고 거기다 지금 화장품 떨어뜨리면 될 거 아니야. 괜찮아,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거 절대 괜찮지 않아요.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진피에는 뭐가 있어요? 혈관, 신경, 피부에만 있는 건가요? 우리 몸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진피에 있는 것들은 다 어디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몸을 돈다는 이야기예요. 화장품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간을 닦아줄 거 아니죠? 뇌에 있는 주름을 펴줄 거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피부, 표피, 피부에만 영향을 주는 성분들이 그 안에서는 유효하다고 입증된 거지, 그런 성분들이 진피 안으로 들어가서 일단 그게 혈류로 돌 때는 그건 경우가 다른 문제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가습기 사건이에요. 자, 가습기에 있는 방부제가 실제로 그 피부에 닿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방식이 잘못됐죠. 뭘로 들어왔어요? 호흡기. 자, 호흡기랑 진피랑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그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방식에 문제가 생겼고, 거기서 생긴 염증 반응이나 이것들은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던 상황들이 생겼고, 그게 실제로 문제가 일으킨 사건이잖아요. 즉, 같은 성분도 바르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성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피부에 있는 성분들이 발라서 우리 제품은 진피까지 들어가요의 의미는요, 거기에 있는 좋은 성분이 잘 진피까지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위에 들어가면 안 되는 성분들 역시 전부 다 잘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에 대한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입증할 수 없죠. 그래서 화장품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잘 해주시면 크게 됩니다. 자, 표피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쌀 도정하는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만들 때는 현미 맞죠? 현미에서 이렇게 계속 도정하면 벗겨지면서 하얗게 바뀌고 나중에 쌀가루 만들죠. 그 과정이 표피 진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쌀이라고 하는 그 성질은 변화가 없죠. 근데 색도 바뀌고 영양성도 바뀌고 안에 있는 그 색 바뀌는 것처럼 기저층 아래층에 있는 표피와 올라가는 각질층의 성분은 달라진다. 그리고 그 각질층에 있는 그 피부의 표면은 상당히 단단하고 수분을 잘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동양인의 피부와 그다음에 백인의 피부가 다르죠. 그 이유는 바로 멜라닌 세포예요. 멜라닌 세포는
모든 인종이 동일합니다. 자, 뭐의 차이가 나요? 옆으로 간 색소들이 여기는 많이 깔려 있고 여기는 잘 없죠. 멜라노종, 멜라닌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고요. 요 아래에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이제 각질 세포는 어떻게 계속 올라가죠. 그럼 얘들은 그대로 갖고 쭉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색소 침착에 대한 기준을 여기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백인은 상처가 났을 때 빵 하고 상처가 났어요. 자, 그럼 이 세포가 어떻게 될까요? 작살이 나죠. 그럼 안에는 다 터지고 난리가 나겠지. 자, 그럼 안에 멜라닌이나 멜라닌 좀 잘 없죠. 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동양인 흑인은 상처가 났어. 그럼 이 안에 것들이 다 어떻게 나와요? 터져 나오죠. 자, 멜라닌은 세포 안에 있어야 되는 걸까요? 밖에 있어야 되는 걸까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포 밖에 있는 멜라닌은 이물질이에요. 우리 몸에서는 절대로 세포 내에만 있어야 되는 존재하는 물질이지 밖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되는 물질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 몸에서는 이물질이 나왔네? 그럼 이거 어떻게 잡아먹어야죠? 빨리 없애야지. 그걸 잡아먹죠. 대식세포 들어갔죠. 잡아먹는 세포가 딱 먹습니다. 자, 먹고 이제 그럼 이걸 치우러 가야 돼. 근데 가는 길이 왕복 1차선이야. 자, 왕복 1차선인데 지금 짐 트럭은요, 막 지금 거의 막 한 30대, 40대 5톤 트럭들도 있다 생각해 보세요. 차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 가요.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다가 상처가 아물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 얘들 못 나가죠. 어디에 갇히는 거야? 어떤 상태로? 대식세포가 멜라닌을 먹은 상태로 갇히죠. 그러면 그 상태가 침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염증 후 색소 침착이죠. 그래서 멜라닌이 결국은 안쪽에 있던 것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그것들이 해줘야 된다. 그러면 하나의 원리를 좀 더 생각할 수 있어요. 멜라닌, 그리고 멍들었을 때 이렇게 막 문지르죠. 뭐 때문에 문지를까요? 잘 빠져나가라고. 그 빠져나가는 길이 뭐예요? 림프입니다. 그래서 림프가 되게 중요한, 옛날에는 림프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요. 요즘에 이 림프의 중요성이 되게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자, 상처가 났어요. 그럼 되게 그 상처가 나는 부위에 물론 치료도 해야 되고 2차 감염도 안 되니까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겠죠. 근데 거기에 림프 순환을 조금 잘해주면 실질적으로 색이 조금 더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하는 겁니다. 단 언제? 초기에 하셔야 돼요. 이미 아물고 난 이유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아물고 난 이후에는 레이저라도 잘 안 빠져요. 자, 그러니까 마사지를 한다고 빠지는 게 아니죠. 단 초기에는 그런 순환을 잘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길을 계속 열어주는 과정이 생기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다시 알림 설정까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석 원장님 강의는 제가 오늘까지 해서 두 번째 제가 지금 들었는데요. 사실은 실전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피부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이렇게 그 디테일한 그 피부에 대한 지식은 사실은 깜빡깜빡 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그 원장님 얘기 들으면서 강의 들으면서 잊었던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우리가 피부를 안다고 해도 세부적으로 안다는 게 어려운데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말씀 주셔가지고 강의가 너무 유익했습니다. 평소에 유튜브로 김홍석 원장님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피부관리실 원장님이 할 수 있는 영역과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의 구분을 해주셔서 앞으로도 피부관리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